소영 씨가 그녀를 만난 건 2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노란 걸레 있잖아요. 그 발로 때리려고 이런 수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세요. 그저 길을 걷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행기로 위협을 하는 할머니. 일명 보행기 할머니라 불리는 여인은 지역에서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저희 집에 친구랑 같이 오고 있었는데 할머니를 마주쳐서 저는 위로 던졌는데 친구는 올라왔고 악을 보였어요. 이리저리 보행기를 밀며 돌진한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물을 뿌리기도 했다는데요.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는 사람들을 향해 집요하고 끈질기게 위협하는 무서운 할머니. 그녀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이 사람들 신고 많이 했어. 싸우기도 몇 번 싸웠어. 근데 벙어리 신용 내서 그 아줌마는 말을 안 해. 8시 한 15분쯤에 항상 와요. 저기서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어디 가요. 마치 출근 도장이라도 찍듯 같은 시간에 나타난다는 할머니. 그리고 저 할머니 같은데? 정말 아침 8시를 조금 넘기자 익숙한 실루엣의 할머니가 등장합니다. 무거운 짐을 실은 보행기를 밀며 넓은 인도를 두고 굳이 기둥 뒤를 지나가려는 할머니.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 PD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제가 아이고. 그런데 애꿎은 수건에 화풀이를 하곤 서둘러 걸음을 옮기는데요. 그 뒤 할머니가 향한 곳은 한 상가 주차장이었습니다. 차량 사이를 돌아다니며 창문 안을 유심히 살피는 할머니. 심지어 어디선가 받침대까지 구해와서 곳곳을 수색한 그녀는 옆 차량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는데요. 할머니는 이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차들 창문을 들여다보시고 차를 닦는다거나 뭔가 차를 때린다거나 하시거든요. 저기 안 빠는 걸레니까 그러니까 자꾸 기름때 묻고 돌멩이 의리로 보면 이제 기스난 거죠. 왜냐면 땅바닥에 치면 돌멩이 묻고 하니까 그 묻은 걸로 긁으니까 이제 기스가 나요. 할머니에겐 나름의 규칙도 있답니다. 차마다 차 이렇게 안에 보시고 무조건 바닥을 쳐. 마무리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차 안을 살피고 수건으로 차를 닦은 뒤 꼭 바닥을 쳐야 할머니의 의식은 끝이 난다는데요. 아무래도 할머니와 다시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어머니 차에 뭐가 있어요? 어머니 저랑 말씀 좀 나누시면 안 돼요? 어머니 저는 SBS 봤어요. 주민분들이 우리 어머니가 너무 걱정된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 혹시 가족분들은 안 계세요? 여러 질문에도 묵묵부답입니다. 저 잠깐 같이 타도 돼요? 주무셔야 된다고? 어머니 주무신다고요? 다음 날 저녁, 우린 또 그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어머니 저 기억나세요? 사흘 밤낮 동안 이어진 설득에도 아무 얘기를 못 듣나 싶었지만 어머니 저희 같이 타도 돼요? 오늘만?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할머니가 우리와의 동행을 허락합니다. 현관문 앞에선 들어오라고 손짓까지 해주시는데요. 여기 들어오라고? 그런데 문이 닫히는 그 순간 지저분해서 어떡하지? 아직 치는다고 생각하지. 괜찮아요. 어디 앉아야 되지? 앉을 자리가 없어. 어떻게 했지? 기다렸다는 듯이 할머니의 얘기가 쏟아집니다. 하나씩 땄어요. 예. 손에 굽어서 안 따지니까 더워서 따먹고 드세요. 선뜻 음료까지 내어주신 할머니는 담당 PD를 따뜻한 아랫목에 앉힙니다. 이토록 친절한 할머니는 왜 밖에선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사람들을 공격하는 걸까? 맨날 왕따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어떤 사람 마주오면은 비웃고 가고 나를 전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시니까 말하지. 그동안 병이 들고 맞아. 하우스 말하는 나 벙어리인 줄 알아. 말을 아는 사람이 벙어리를 잡는 얼마나 힘들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 같다며 눈물을 보이는 할머니. 그녀의 확신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 셋인데 하나만 만날 수 있었는데 걔도 못 만나게 하는 거야. 그리고 두 아이는 딱 찾아내고
않아요. 18년 됐어요, 나간 지. 나는 어디다 말할 수도 없고, 내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남이 야, 오죽하다냐. 내 자식도 안 오고, 그러니까는 나를 안 믿어, 사람들이. 수십 년 전 집을 나간 아들들이 연락마저 끊었다는 겁니다. 사무치는 그리움에 수소문을 한 적도 여러 번이었다는데요. 걔네 주소 민원센터 거기 가서 뛰어봤어요. 혹시라도 저 갖고 못 오나. 내한테 다른 무슨 이유가 있나. 그래서 갔는데 주소는 왔는데 주거침입죄를 걸린대. 울면서 왔어요. 어디다 호수가 가냐. 너무 오래 얘기해서 미안해요. 얘기가 너무 많아서 한 번 꺼내면 이래요. 18년치의 서름이 터져 나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뒤 세상과 담을 쌓고 고립을 자처했다는 할머니. 그녀를 도와줄 방법은 없을까? 우린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동해도 이제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으신 분이라서 내용은 알고는 있긴 한데, 근데 저희 구독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양쪽 얘기가 조금 차이가 있으시긴 한 것 같아요. 뭐 가족 간에 불화가 있었던 것 같긴 하고, 자녀들이 어머님을 찾아가도 이제 어머님이 외려 화내시고 거부하셨다라는 내용들도 있으셔가지고.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한 게 아니라 자식들이 할머니에게 쫓겨났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린 어렵게 큰아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모든 아버지 재산이 다 그냥 엄마한테만 갔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요, 10원짜리 한 장 받은 것도 없고요. 아버지가 얼마나 증리했는지도 모르고요. 우리를 의심하고 우리가 곁에 오는 걸 싫어해요. 자기 재산을 뺏길까봐 역으로 우리한테 연락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가 재산을 꽁꽁 쥔 채 자식들과 연을 끊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사실일까? 아버지가 난 빚 갚으라고 나한테 주고 간 거지, 여로. 우리 형편에는 빚도 많이 졌고, 진짜 나는 나대로 제가 가르치니라, 큰아이 가르치니라, 공장에다 들어갔어요, 억지로. 말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나 너무 가난해서 그 아이들한테만은 그런 걸 안 알려주려고 그랬어요. 구차한 사연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은 게 이토록 큰 오해가 될 줄은 미처 몰랐다는데요. 궁금한 점은 더 있습니다. 아, 그 차를 살펴보는 살펴보는 것은 그건 어느새부터 그렇게 됐어요. 어느 때부터 아이들하고 나하고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말하자면 뻥 뚫린 거는 이 큰아들 거야. 뻥 떨어진 게 뭐예요? 차가 위에 유리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도 그렇게 뒤에다 봐야 돼. 얘는 파란 차, 김차. 아, 그게 둘째 아들 거. 형이 차는 얘는 승용차. 썬루프가 있는 차는 첫째 아들, 화물차는 둘째 아들. 승용차를 보면 막내 아들이 생각난답니다. 언젠가부터 매일 빠짐없이 차들을 살펴야 마음이 달래진다는 건데요. 하지만 어딘가 불안정해 보이는 할머니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차를 청소하는 부분은 강박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내가 아이들의 엄마로서 어떤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관계가 끊어진 아이들에게 내가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기저에는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우울감 또는 심한 불안장애가 엿보이는 거죠. 저는 할머니가 치료를 받으신다면 어느 정도의 그 현실 검증력을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을 걸로 봐요. 긴 세월 외롭게 지낸 할머니. 그녀가 바라는 건 단 하나라고 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을 공장에서 공순이로 힘든 일이든 어떤 일이든 나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올해는 설날이면 오겠지. 내년에 설날이면 5년을 현관문 저거 열어놓거든. 많이 보고 싶죠. 많이 보고 싶어요. 우린 할머니의 입장을 큰아들에게도 전해주는데요. 참 그래요. 저도 살붙이잖아요. 저희 엄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머니하고 연락 안 할 때도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저도 만나뵐 의향은 있어요. 오해가 깊었던 만큼 이해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취재 내용을 전해들은 이웃들은 할머니의 행동도 납득이 간다고 했는데요. 우리 할머니가 이유가 있어서 여기서 그 행동을 했다는 거를 해서 사람들이 봐갖고 오해를 안 받고 해서 오히려 그런 다행인 것 같아요. 할머니 그래도 아예 대화가 안 되시는 분은 아니니까 조금 서로 이렇게
잘 원만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또다시 할머니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추운 날씨에 거리에 서서 손이 얼도록 차량을 살피고 닦기를 반복하는 할머니. 아들들의 기억을 더듬는 그녀의 어깨 위로 하루빨리 따뜻한 계절이 내려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봄날의 햇살보다 더 따사로울 그것은 가족의 온기일 겁니다.